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대제영 천문령 전투에서 이기고 발해를 세운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란여고의 장수이자 이진충의 신복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대제영입니다. 고구려 부시 집안의 장자이자 전쟁 등의 초원을 벌여주고 이진충에 거두어자 그란족의 이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훗날 실홍을 통하여 대제영과 이해고의 악연이 고리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제공의 대상이며 청나라에서 일어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지 성신 황제는 대제영과 길사비유를 해외하기 위해 대제영의 아버지 글걸중성을 진국공에 봉하였습니다. 글사비유를 허국공에 봉하였다고 합니다. 이민들의 지도자인 대제영과 말괄적인 글사비유에 이런 엄청난 적군을 내세운 점을 통해 당시 이들의 세력이 무지 조정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였습니다.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대제영은 무지 해외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행복의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자 무지는 이들의 행보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중랑장 색과 그랑군에서 항복한 그런 장수 이해고를 금이 대장군 겸 영공으로 삼아 공격해왔습니다. 개최 무주군의 공격을 받은 대제영과 글사비유 집단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때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말갈이 수장했던 글사비유가 죽었습니다. 지도부가 전사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제영은 고구려 위문의 리더가 되었고 천문령까지 도주하였습니다. 군사들은 천문령에 매복시켰습니다. 이를 지켜게 오는 적들을 대패시키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해고는 몸만 살아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전투로 인해 무주군들은 요동치막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에 무주 조정은 직접 중앙군을 보내어 이들을 토벌하여 하였습니다. 이들이 물러난 후 그런가 돌고래 독습되면서 무주가 대제영 집단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이 트였습니다. 대제영은 더욱 동쪽으로 이동하여 게르부와 이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 길림성 도나시에 있는 동머리산에서 성을 숙성하고 고고대의 근거지를 삼았습니다. 하나둘 말갈인과 고구려인들이 지속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를 발파한 후 697년 세력을 다시 키운 대제영은 동무산을 더불어 전해 나라를 세우고 국고를 진국이라 하였습니다. 이 진국이 훗날 발해가 됩니다. 대제영 집단이 천문령 전투에서 무주군을 격파함으로써 덕망주에 있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이 강대국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른 이 전투 승리로 인해 대제영 집단을 중심으로 만든 고구려 유민들이 결속되었습니다. 발해 경국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 출신 무장인 이해고는 이 일로 수초는 다가지 않고 실명년에 같은 출신 남무정과 함께 그런 전당을 토벌하였습니다. 이 공으로 좌우 금이 대장군 영국공에 임명되고 무시성까지 하사받았으나 축전 우의 권세가 약해지로 다시 이세성으로 환원했다고 합니다. 자칫 통감 신당서 등에는 하북성 승덕시 내몽골 정봉시 사이 지명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당나라와의 전투로 알려져 있지만 이미 690년에 예정에게 선의를 받은 직천무가 국호를 주로 바꾸면서 무주가 건국되고 당시 일시적으로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신당사의 병사에 따른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 요동방면에서 이동한 이후 얼마 안 돼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전투 중에 죽은 것은 아닐 듯 합니다. 당연히 이 민족의 군사를 이용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입니다. 당 왕조선 국공을 종일품에 포함되며 사왕, 계승을 받은 왕, 본왕 세 번째 자기였습니다. 당의 체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무지에서도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해고에게 영공의 자기를 낸 것, 연지역이 거론에 포함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대제영의 세력이 근거지어
비극하고 왔습니다. 대지형 세력과 간을 싸우게 하고 그 사이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전형적인 이의제의 전쟁을 일어나고 보입니다. 세권은 이해고와 함께 중당장으로 출전한 날 천문년 전투 이후의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전 중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무절 가르친 양이 그런 처벌의 압박을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2년 전에 그러한 이준충이 영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천문령 전투가 벌어지면서 697년은 묵철가관이 무지 요청으로 이준충을 무찔렀지만 대략 영주와 승주, 예문골 일대를 노략질하다가 평택군부사로 연명된 안담회가 권력결과 공개해 왔습니다. 당시 상황이 매우 불리했다고 합니다. 무지로서는 내 것을 대중 집단을 대군을 내어 찾고 싶어도 그럴 여건이 안 됐던 것이라고 합니다. 부저강이 대중상에 처단당한 뒤 아가했던 이해골을 그런 적이 걷어갔던 것입니다. 부지광이 남긴 가물이 폐건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해골은 자신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폐검 덕분에 신홍이 이해골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난 후에는 아버지를 죽인 대중성과 그의 아들인 대종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사건과 대종과 대립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능력을 인정받아 서북지역의 대천관이를 파견되어 돌고래 묵철과 싸우다가 중간에 축천부와 그녀의 측근들이 고난이 품어진 영주를 제거하는 바람에 해군의 정주로 돌아와 종활의 목을 베어 당나라를 베어버렸습니다. 당나라에 배신하고 군대를 이끌고 영주로 가서 거란국이 겨우 궁시되었습니다. 10년간 가족과 생기변하고 전쟁 대서 그러다 보니 예민하고 포악해졌습니다. 그래도 귀향하고 점진하니 가족들을 되게 안정을 찾은 듯합니다. 대장에게도 차츰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본난 직전이 소련기를 대천관으로 하는 거란국 토벌대를 보냈습니다. 소련기 기난책에 낙에 걸려서 횡령을 쪼개버린 사이에 밀려 돌아온 군대에 맞서 싸웠으나 이 과정에서 장현우와 마인젤이 이끈 부대의 축격을 받았습니다. 장현우와 마인젤과 싸웠으나 이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이해고 자네들 오랜만이네. 장현우 언제고 이런 날들이 올 줄 알았소이다. 이해고 예정을 생각해서 살려주고 싶네만은 감히 우리 터전을 곤물어 짓밟은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 이후 이문과 포 교환을 통해 다시 불러 소련기를 패퇴시키고 승리하고 조인사의 군대를 몰살시킨 정권을 이루었습니다. 조인사와 충돌을 정복들을 수하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소련기에서 잡혀있는 동안 예민증이 발발하였는지 불안하자마자 대종을 또다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의 정보를 과정에서 대조양과 다시 육민 문제 등으로 혹시 다투었습니다. 신홍의 이관계에 이진충을 지휘권 하나 이진충의 진심을 확인하고 물러납니다. 하나 신홍의 독단적으로 이진충을 시해왕제로 이진충의 유지에 따라 선만량이 시해왕제로 주대됩니다. 결국 또다시 결발합니다. 대제형은 안시성을 근거지로 요동지식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거란국과 대립합니다. 이 해군은 신원과 함께 선만장을 헛사비로 만들고 정권을 휘두르 고구려 유민들을 강하게 공격하여 노동에 동원합니다. 이 해고가 지휘하는 거란군의 안시성을 공격하나 남과 몰락을 촬영상인 안시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피만 내려갑니다. 도중 당나라 돌고리에 남아야 거란국을 쫓아 멸망의 이기로 돌아가자 눈물 머금고 영주로 해고합니다.
하지만 배신자에게 가차없는 대조영은 이해고와 그런군을 곧게 버려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굳이 뒤를 추격하여 그런군의 대부분을 몰살시키고 이해고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후함으로 갈수록 이해고의 그릇된 복수심과 자존심이 더욱 거세지고 결정적으로 주변에서 이를 부추겨 갈수록 이해고의 긍정적인 판단보다 점점 감정적인 판단에 치우치게 됩니다. 덕분에 아버지나 다름없었던 이준충을 죽이는 것은 방조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대책 없이 고국의 이주를 방해하고 대중성을 죽이려 시도해 대중 측의 감정을 자극해 나왔습니다.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할 새도 없이 서른기의 농간에 그대로 넘어가 고라니 주력부대 대부분을 대조영이 있는 요동을 공격하는데 벙커를 저질러 빈집이 된 그랑곡이 묵지를 돌고르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주력부대 역시 해군 중 대조영의 개수로 거의 몰수를 당하였습니다. 본인도 치명상을 입었다가 요한성에서 포위당하고 당군에 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조영이 당과 돌고를 압박해 요한성이 당 돌골 연합군을 쫓아내면서 곧 줄대는데 대조영은 금이와 철인에게 못 이겨 이해고를 살려주지만 정작 본인이 대조영이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해 탈출해 당나라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해고는 영주 관청에서 잠입하여 서른기를 만나 자신만이 대조영을 이길 수 있다면 자신을 증명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미 여러 번 배신을 맞아본 적이 있는 서른기는 간단히 거절합니다. 그 수화를 어기에 가둬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믿겠냐는 이해고에게 서른기는 각오와 용기 절대 배신하지 않을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어차피 이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해고를 처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해고는 서른기가 원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드리겠다면 탁장에 놓인 붓을 부러뜨려 자신의 왼쪽눈을 찔러버립니다. 시건너 가던 당나라인들이 일제히 경고 놀라고 그 잔인한 것에 대해 저런 미친놈이라고 소리칩니다. 이제 이해고를 돕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해고 말은 난 지금 서른기 장께 내 한쪽 눈을 바쳤소이다. 이제 남은 한쪽 눈은 오직 대조영만 나를 볼 것이오. 이해고 말은 여자 똑똑히 꼬아드시오. 이 눈물이며 분노와 원한을 사무친 이 핏눈물이며 소장의 진심입니다. 믿어주겠소이까? 서른기 아니 제가 토간 놈 스스로 눈을 찌르다니 이해고가 말했다. 이것으로 오래전다만 남은 한쪽 눈마저도 장군께 바치겠소이다. 그걸로도 부적한 다음에 혓바닥을 자르고 그 또한 성에 처지 않는다면 이해고 다시 말했습니다. 어서 말씀해 주시오. 나 이해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소이까? 이후 당나라 장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놀란 서른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추천모에게 찾아가 대규모 원정들이 이해고에게 맡길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측천모에게서 대조영을 잡을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렇게 대역을 얻게 된 이해고는 공동청사령관이 양서희를 전쟁에서 죽이고 혼자서 대조영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측천모의 반대가 있었으나 서른기의 번호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미 그런국 건국 당시에 순반 대군 이해고에게 고스란히 죽임을 당한 뒤 전적이 있는 측천모는 그에게 직권을 다 맡기지 않고 자신의 충실한 여친 양서희와 직권을 나누어 가지게 합니다. 물론 대조영을 제거하면 이해고 역시 제거할 생각이었습니다. 이해고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서른기 역시 대조영 제거 겸 간신배 양서희와의 진흙탕 싸움에서 자신과 신복 임을 대신할 방편모하기로 세우고자 이해고를 대청모로 추천한 것입니다. 서른기와 양서희 장현우 이문과 함께 양주에 도착해 주인사와 그 수하
이해고와 서인기를 맞이하였지만 양서희가 왜 자신에게 군대를 올리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해고 장군의 명을 받들 뿐이라고 말한 조인사의 빠보를 때려나 이해고는 이를 제지하였습니다. 그런 즉시 이해고가 자신과 같은 지인 것이 못마땅하던 양서희와 장현호가 이해고를 따돌리며 일벌의 징계를 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해고는 양서희에게 일시적으로 굴복하였고 대청관의 자리에서 쫓겨나 일개 군량 복관으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양서희와 장현은 물물 낮추는 이해고를 비웃었으나 서인기는 그런 이해고를 보며 더욱 거물이 되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이해고는 신홍의 계책에 따라 고태들을 이렇게 양서희를 죽이고 지휘권을 되찾아옵니다. 이전충의 숙제무고는 우호금의 대장군 이해고에게 군대를 이끌고 그 전당을 통과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먼저 걸사 비호를 물쳐 목을 베고 이어서 대정을 추격하여 천문량을 넘게 되었습니다. 대정이 고구려와 말갈이 무리들을 모아서 이해고에 대항하였습니다. 황제가 보낸 군대는 대피하였습니다. 이해고는 겨우 탈출해서 돌아왔습니다. 걸사 비호가 명령을 받지 않자 적전무가 옥금의 대장군 이해고와 정당장 색구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공개에서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걸 중성은 이미 죽었으며 그 아들 대정이 잔당을 이끌고 달아났습니다. 이해고가 축기가서 진문령을 넘게 되었습니다. 대정이 고구려 말과 군대로서 이해고에게 대항하였습니다. 이해고는 피해서 돌았던 대정에게 대한 기록이 워낙 부족하고 천문년 전투 기록은 더 부족하였습니다. 660년은 고구려 당나라 예산 멸망당한 후 당나라 영역에 복속된 지방에서 많은 고구려계 인민들은 당나라에 감시하여 여러 차례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당나라의 상방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대정이 이끄는 집단도 여기에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당한 고구려 멸망 직후에 건모전 등이 일으킨 고구려 부흥운동을 크게 진압하였습니다. 남아있는 고구려 유민들이 추가 발을 일으킬 것에 우려하여 유민들을 계속 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나라 경내의 고구려 유민들은 부흥운동을 적극적으로 일으키지 못하였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696년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당시 가란족의 추장 이전춘이 당을 계승한 무지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기에 대중 집단은 걸사 비호의 말괄적 불가한계 동쪽으로 이동하여 여동의 옛 고구려 땅에서 세력을 점차 키워나갔습니다. 무지 조정은 결국 가란족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당시 대제형은 이미 여동 지방에서 크게 세력을 키운 후 천문령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발해국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천문령 전투에서 승리한 과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상시 보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